하이, 안녕하세요. 오늘 12번째 대수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분법, 다양한 미분하는 방법, 새로운 방법들 배울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함수의 몫의 미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몫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어디? 그렇지,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몫은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때 등장했던 내용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나눠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즉 함수가 분수식으로 표현이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미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두 함수가 이제 이것의 gx분의 fx라는 이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우리가 분수 형태로 쓸 때 가장 크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다? 그치, 분모는 절대 0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뤄지는 대부분의 함수들이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 없는 혹은 0인 범위를 제외한 그런 함수들이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걸 보기 전에 우선 뭐부터 볼 거냐면 우선 요렇게 생긴 함수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gx분의 1의 형태로, 그러니까 분모에만 이런 x에 관한 식이 주어졌을 때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미분하는 거, 즉 gx분의 1을 미분을 하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흔히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그냥 이건 미분하면 g'x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한번 가정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항상 떠올려야 되는 거, 도함수의 정의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그렇지, 요 함수에다가 x 플러스 h를 넣은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요? g의 x 더하기 h분의 1 마이너스 gx분의 1 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미분을 할 건가 고민되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분자가 분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근데 이제 h가 조금 거슬릴 수 있으니까 h를 이 앞쪽으로 이렇게 좀 빼주고 뒤쪽에 있는 이 분자를 분모 분자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통분을 해주면 위에 있는 식이 gx 마이너스 g의 x 더하기 h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모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h분의, 이건 어디서 되게 많이 보던 형태다. 그쵸? 요거 되게 많이 보던 형태인데 지금 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줘야겠죠. 그러니까 요거 h분의 1과 요 분자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랑 그 다음에 gx 더하기 h의 곱의 분의 1 요만큼이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요 안쪽에는 요게 결국 뭐가 돼요? 그렇지, 얘가 뭐가 되냐면 g'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잘 봐. h가 0으로 가면 얘는 그냥 gx로 가는 거고 요건 어디로? 얘도 gx로 가니까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gx 전체의 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앞에 뭐가 있다? 그렇지. 마이너스가 주어진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쓰면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gx분의 1이라는 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 밑에 이 분모 gx를 제곱한 것 분의 마이너스 g'x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자, 우리 다시 1번이거든요. 요게 1번인데요.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진짜 원하고자 하는 건 얘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우리는 곱의 미분법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gx분의 fx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gx분의 1과 fx의 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미분을 하는 거다. 얘를 미분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요것을 미분하는 거니까 우리 곱의 미분 어떻게 해요? 그 미분 그대로 미분 미그금이 형태를 사용한다.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은 어떻게? 그치? g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미분한 거에다가 fx를 한번 곱하고 두 번째는 뭐? gx분의 1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뭘 미분한? f'x를 미분한 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방금 우리는 gx분의 1을 미분하는 걸 배웠어요. 뭐냐면 g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g'x다. 그쵸?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g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g'x
에다가 fx가 곱해지는 형태고요. 더하기. 자, 얘는 그냥 gx분의 f'x잖아요. 근데 얘도 맞춰주자. 어차피 분모를 통일할 거니까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가 그치. 위에 gx가 한 번 더 곱해지고 f'x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그렇지. gx 제곱에다가 gx 이게 보면 순서가 조금 다른데 그냥 여기 먼저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f'x 곱하기 gx에다가 마이너스 fx g'x 즉 교과서에 소개된 것처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g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미분을 하면 gx 분모 제곱하고 이 분모를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가 한번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gx분의 fx처럼 분자에도 어떤 식이 주어져 있다면 분모를 제곱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분자를 미분 f'과 g 그리고 f와 g'을 빼기로 연결한다. 자, 우리가 항상 곱의 미분에만 익숙해져서 얘를 더하기로 연결하려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몫의 미분법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y'. 자, 지금 gx분의 1의 형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분모를 일단 제곱을 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모 미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달라고.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얘는 어떻게 분모를 일단 제곱을 하고 자, 이게 fx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1에다가 뒤에 거 분모 그대로 한번 써주고 마이너스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2x-1이라는 걸 미분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물론 그냥 이렇게 둬도 아무 상관없긴 하지만 나중에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했더니 얘가 2x 빼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니까 결국 뭐가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2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도함수의 정의 또 한 번 이용되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형태가 되면 모든 걸 다 미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때 다함수가 아닌 분모 분자에 이런 지수로그나 삼각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분모 뭐 하라고? 분모 제곱하라고. 그 다음에는 분모 미분하면 2의 x 마이너스 3 미분하면 0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달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분모 일단 제곱을 하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분자 미분하면 뭐야? x분의 1에다가 분모 그대로 한번 써주고 마이너스 이번에는 lnx 그대로 써주고 뒤쪽에 분모 미분하면 뭐 lnx가 뭐예요? 그치? x분의 1 빼기 1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뭐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정리 굳이 안 해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왕 할 수 있는 거 정리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잘 살펴봤더니 x분의 1 곱하기 lnx lnx 곱하기 x분의 1 얘네들이 사라질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얘가 정리가 되면 lnx-x의 제곱분의 그런데 x분의 1 빼기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x와 마이너스 1 더하기 lnx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런 그 활용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교과서에 속도 관련된 문제랑 그 다음에 소금물 농도 관련된 문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식을 세워본다는 거에 의의를 한번 두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농도 어떻게 구하더라? 그치, 요거는 알고 계시면 활용도가 높겠죠. 소금물의 농도는 곱하기 100이야. 퍼센테이지로 나타냅니다. 그쵸? 근데 소금물의 양,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더하기 물의 양에다가 소금의 양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농도가 20%인 소금물이 1000g이 있다. 그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소금은 몇 g일까요? 그렇지. 20%에다가 1000g에다가 어떻게? 그치. 100분의 20만큼이 들어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얼마? 그치. 약분 시켜주면 200g이 총 소금이고 800g이 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일정한 비율로 물이 증발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발할 때는 물만 증발해.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소금물을 얻는 방법이 뭐야? 물만
증발을 시키면 남는 게 소금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1분당 1g이 없어져요. 200분 후에 소금물의 농도의 변화율을 구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농도 자체를 우리는 fx라고 할게요. 농도가 뭐냐면 지금 원래 1000g이라는 소금물이 있었는데 xg만큼 물이 줄어들지만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쵸?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000-x분의 요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 농도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구하자? 그렇지. F'X를 구하라는 말과 동일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분수식이네. 어떻게 미분하라고요? 그렇지. 1000-x를 제곱한 다음에 이만은 나중에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분모 미분하면 -1인데 거기다가 또 -1 곱해주고 2만을 이렇게 곱해주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1000-x의 제곱분에 그냥 플러스 2만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는 주의할 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200분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자. 그렇지. x에 200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실생활 문제에서 변화율을 구하는 게 뭐 시험에 잘 나온다 만다를 떠나서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많이 이용이 되냐면 이렇게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 구성하는 곡선 연속선 파악할 때 항공기 에너지 손실 줄이도록 할 때 뭐 복잡한 현상을 표현하고 분석할 때 이렇게 미분이 활용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수트에서 x는 n제곱이라는 이런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지. 차수가 하나씩 낮아진다. 그쵸? 그리고 이 차수가 다시 앞쪽에 개수로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는 양의 정수일 때만 배웠는데요. 몫의 미분법 활용하면 음의 정수일 때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의 n제곱이다. 라는 게 있는데 이 n이라는 이 정수를 -m이라고 할게요. m은 뭐겠어요? 양의 정수니까 얘를 음의 정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x의 -m제곱이고 그럼 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몫의 미분법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 x에 요거 제곱을 하니까 2m제곱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요거를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데 얘는 m 곱하기 x에 m-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잘 볼게요. 우리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편해? 일단은 -m 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m-1에서 2m을 뺄 수 있죠. 그럼 뭐가 돼요? 그렇지. 뭐가 된다? -m-1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x에 -m-1이 된다. 그쵸?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갈게요. -m은 n이잖아. 그럼 n 곱하기 x에 n-1. 뭐야. 결론적으로는 이게 양의 정수였지. 이럴 때만 성립되는 줄 알았는데 음의 정수까지도 확장을 시킬 수 있고 사실은 뒤에 넘어가면 여기에 지수에 어떤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어도 우리는 동일하게 함수 미분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정수일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분을 할 때 우리가 이 식을 분수식으로 그냥 미분을 해서 분모의 제곱에다가 f'x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fx g'x라고 둬도 되는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세제곱분의 x 더하기 x 세제곱분의 4라고 쓴다면 얘가 x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4 곱하기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치?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한차수가 작아져야 되니까. 오케이, 다음에 또 마이너스 12의 x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는 방법만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되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 y'은 마이너스 4배의 x에 어떻게 곱하기입니다. 마이너스 4에서 1을 뺀 마이너스 5제곱이다. 이렇게 넣어도 되고 교과서에는 아마 이렇게 소개를 해줬을 거예요. 미래나 절에나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 분모 미분하고 분모 제곱하고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라고 둬도 되는데 그냥 얘를 이렇게 두자고 x에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5 곱하기 x에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에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두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4배의 x에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25의 x에 빼기라면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이 합쳐져서 플러스 18의 x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실 얘는 이제 내수공 13번이랑 분할을 해뒀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2시간에 걸쳐서 할 건데 영상은 하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삼각함수의 도함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얘는 우리 선생님 사인 코사인 미분하는 거 배웠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조금 새로운 개념의 삼각함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의 정의 자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만나는 점에 이 x좌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코사인 세타. 그리고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단위원일 때고 만약에 반지름이 r이면 여기 r을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정의를 하냐면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r분의 y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다. 그렇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x분의 y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서 y좌표가 양수인 1사분면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양수, x좌표가 양수인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 그리고 xy 부호가 동일한 1사분면과 뿔뿔 마마인 1, 3, 4분면에서는 탄젠트가 양수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함수잖아요. 삼각 함수니까 요렇게 r분의 y라는 게 하나의 함수값으로 대응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요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자, 이 숫자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y분의 r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값으로 대응이 되겠죠. 그걸 우리는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사인 세타 1로 부르면 되는데 굳이 얘를 새로운 이름으로 명칭을 정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얘를 뭐라고 읽냐면 코시컨트라고 읽습니다. 읽을 때는 코시컨트. 예전에 선생님 배울 때는 코시컨트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CSC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코시컨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번에는 x분의 r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인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칸트라고 부르고요. y분의 x 즉 탄젠트 세타분의 1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코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함수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칸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코사인 세타 분의 1은 그냥 시칸트고요. 사인 세타 분의 1은 코시칸트. 그러니까 코사인을 역수하면 코가 떨어지는, 사인 세타를 뒤집어야 코가 붙은 코시컨트가 된다 라고 외우시면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그냥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코사인 세타, 코시칸트 세타는 뭐분의 1? 그렇지, 사인 세타분의 1. 시칸트는 그렇지, 코사인 세타분의 1.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그렇지, 탄젠트 세타분의 1.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이용해서 우리는 자, 지난번에 우리는 사인, 코사인,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미분만 배웠지 탄젠트 함수 안 배웠었잖아. 여기서 한번 해볼 겁니다. 탄젠트라고 하는 게 뭐분의 뭐다? 그렇지, 코사인 x분의 사인이다 라고 둘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방금 뭘 배웠냐면 이런 분수 형태, 몫의 미분법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렇지, 밑에 거를 뭐 하자, 제곱을 하자 라는 것과 자, 요거 미분하면 코사인에다가 뒤에 거 그대로 그럼 코사인 제곱이겠네요. 그냥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번에는 사인 x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거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두 개 더 있으니까 드디어 그렇지 1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냐, 그냥 이렇게 둬도 되는데 코사인이 분의 1이 시칸트니까 얘가 결국에는 시칸트 제곱 x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시칸트를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칸트라고 하는 거는 뭐다? 그렇지, 뭐분의 1, 코사인이 없는 애니까 코사인 x분의 1이다 라고 들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미분을 하면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코사인 제곱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사인 x. 이거 부호 항상 마이너스가 일단 앞에 붙여준다 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x다 라고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되지 뭘 또 바꿔요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배운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를 활용을 하자면, 굳이 활용을 하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에다가 코사인 x분의 1을 한 번 더 한 거잖아. 자, 얘가 뭐야? 탄젠트잖아요.
그리고 코사인 x는 뭐예요? 시칸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시칸트 x 곱하기 탄젠트 x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칸트라고 하는 애는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에다가 탄젠트 세타 s만큼이 곱해지는 형태구나 라는 겁니다. 자, 외우지 마시고요. 계속 그냥 할 때마다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코시컨트 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코시컨트는 얘가 뭐라는 뜻이야? 그렇지. sin x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미분해볼게요. 어떻게? 그렇지.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sin 제곱 x에다가 마이너스 sin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마이너스 sin x분의 1 곱하기 뭐가 있어요? 그렇지. sin x분의 코사인 x가 있다. 그쵸? 자, 근데 sin x가 뭐야? 그렇지. 코시컨트에다가 사인분의 코사인은 뭐예요? 탄젠트 분의 1이니까 뭐가 된다? 그렇지. 코탄젠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탄젠트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뭐가 돼요? 그렇지. 탄젠트 x분의 1이다라는 거고 얘는 결국에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뒤집은 오케이 사인 x분의 코사인 x가 되겠네요. 얘도 우리 몫의 미분법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일단 사인 제곱 x에다가 자, 요거 코사인 분자를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분모인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대로 두고요.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1이네. 자, 근데 사인분의 1이 뭐야? 코시칸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뭐가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코시칸트 제곱의 x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가지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이것까지 다 외워야 하느냐라는 거겠지만 외워두면 사실 편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몫의 미분법을 활용해서 각각의 미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함수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미분하면 그렇지 사인이고요. 자, 코탄젠트 미분을 하면 저는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쓸 수 있는데 못 외우면 직접 미분해 보시면 돼요. 뭐분의 뭐라고? 탄젠트분의 1. 즉 그러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몫의 미분법 활용하면 되는데 코탄젠트는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코시칸트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시컨트 x 코시컨트 x 곱의 미분이니까 어떻게 미그 더하기 그 미가 돼야겠죠. 자 시컨트 미분하면 뭐가 돼요?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가 나오고요. 시컨트 x에다가 탄젠트 x 나오고 그 다음에 코시컨트 x를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코시컨트 미분하면 뭐가 되더라? 그렇지.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가 됐죠. 그럼 얘가 미분 그대로 일단 시컨트 두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코시컨트 그 다음에 코탄젠트 x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둬도 상관없긴 한데 굳이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조금 간단하게 해주면 우리가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할 건데 앞쪽에 있는 함수부터가 이미 넘날이 복잡하다. 그쵸? 그런데 찬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칸트 x가 있고 그럼 얘를 묶어내볼까? 시칸트 x로 묶어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보면 시칸트 x, 탄젠트 x니까 얘가 뭐가 돼요? 시칸트는 코사인 분의 1이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코시컨트는 사인 분의 1이야. 자 더하기 시칸트 x가 뭐예요? 그렇지 코사인 분의 1이고요. 뒤에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코시컨트는 사인 분의 1 코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이 되겠죠.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결국 남는 게 얘가 코사인 제곱분의 1 즉 뭐가 된다? 시칸트 제곱 x 마이너스 얘는 사인 제곱이니까 그렇지 코시칸트 제곱 x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미분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되게 몫의 미분법 분수 형태로 gx분의 1의 형태 그리고 gx분의 fx의 형태 어떻게 미분하는 건지 배운 다음에 그래서 사인분의 1 코시칸트 코사인분의 1 시칸트
탄젠트 분의 1, 코탄젠트까지도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정확하게 미분을 할 줄 알아야 그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고 나중에 그 그래프의 개형까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이랑 내일 내수공 12, 13번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열공하시고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